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5월 2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알트코인은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BNB, 바이낸스 코인 보고요. 그 다음에 도미넌스 이제 비트코인과 같이 연결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Q&A로 넘어간 이후에 Q&A 마지막에 그 아르헨티나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를 이제 공유해 주신 분이 계셔서 아르헨티나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이제 비트코인 4시간 봉 차트고요. 보시면 이렇게 상승 채널 안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움직이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상승 채널에서 채널 상단부를 맞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지난 직전 고점이었던 8,340달러, 8,340달러를 넘어가 준 이후에 채널 상단부를 맞고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모습이, 제가 이때 5월 4일날도 직전 고점이었던 5,600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이렇게 채널 상단부를 살짝 이탈해주면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와 같은 움직임을 앞으로 이제 보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6월 4일 또는 5일, 지금 이제 6월 4일에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맞춰서 그 기간까지는 이 안에서 지금 보시면 이 채널 상단부와 지금 이제 8,340달러가 지지 라인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 라인 8,340달러와 이 채널 상단부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였던 것처럼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시간을 좀 더 보내준 이후에 그 이후에 이 상승 채널을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줄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 도미넌스 차트에서 일단 고점으로 예상되는 구간은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지난 고점으로 고점 역할을 했던 그 저항선들을 보면 체크해 보면 $10,000, 그냥 9,960인데 $10,000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00와 그 다음이 11,767달러입니다. 11,767달러.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항 라인들이 있고요. 그럼 이제 오늘 제가 오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그 채널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널의 4분의 1 지점을 넘어섰습니다. 넘어섰고 4분의 1 지점을 넘어섰다라고 하면 다음 이제 목표는 물론 이제 지금 이 저항들은 있지만 다음 목표는 채널의 이제 중심선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채널의 중심선은 지금 이제 물론 기간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16,000달러부터 뭐 한 20,000달러까지 됩니다. 그 기간에 따라서 물론 이제 상승을 천천히 한다라고 하면 뭐 전고점인 20,000달러까지 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상승을 단기간에 한다라고 하면 뭐 16,000달러까지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그 사이까지 채널 중심까지, 물론 중심에 닿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채널 중심을 목표로 진행하면서 그 중간중간 이런 저항 라인에서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한 이후에, 채널 상단부를 돌파한 이후에 10,000달러에서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면요, 이 10,000달러 저항 받을 때, 그때 보시면 지금 이때요. 4시간 번호 볼게요, 다시. 4시간 번호 보면 이때 채널 그 목표치였던 8,400달러를 딱 터치를 하고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이제 상승 채널 만들어주면서요. 이때가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이때 날짜가 5월 14일입니다. 5월 14일, 5월 15일 날 이렇게 딱 맞고 여기서 이제 쉬어졌죠. 그러면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5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16일까지 이렇게 도미넌스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걸 이제 예상해 본다라고 하면, 일단 물론 이제 그 전에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채널을 뚫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제가 도미넌스 차트는 본격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그 기간까지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 채널 안에서 좀 더 시간을 보내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요, 시간을 좀 더 보내준 이후에 그 이후에 이 채널 하단부를 이탈하면서 내려올 수 있는데, 이 채널 하단부를 이탈하면서 내려올 타이밍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10,000를 터치하는 아마 그 순간이 될 수 있다. 터치하고 비트코인이 살짝 조정받을 때, 그때 이 채널을 이 하락 깃발형에서 그 깃발을 깨고 내려오는 N자 하락 패턴의 마지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와 연결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을 보도록 할게요. 이더리움은 일단 흐름은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들 뭐 대부분이 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이 하락세경
하락세경에서 아래로 이탈해서 함정을 만들어 준 이후에 장대양봉 3개, 거래량 어느 정도 실어주면서 장대양봉 3개로 이렇게 중심, 이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0.025와 0.0 사이 이 구간에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거의 한 5개월 동안 이렇게 수렴을 했습니다. 이 수렴의 중심값이 0.033이에요. 0.033이고 이 중심값의 저항을 막고 지금 한 차례 쉬어주고 있으면서 일단 15일 이평선을 가파르게 돌려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 이평선들은 정배열되어 있고요. 단기 이평선도 지금 이제 15일 이평선이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일단은 정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단기 이평선은 물론 이제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들은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장대양봉 3개로 단기 이평선들을 정배열로 바꿔줬고 그 다음에 이제 50일 이평선에 안착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조정을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사실 이더리움은 어느 타이밍에 이 0.033 이 라인을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어느 정도 이미 다 모아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시간 봉에서 보면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 라인을 그리면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 하락쇠경 패턴에서 넘어가 준 이후에 이렇게 추세선을 타고 내려오면서 지금 걸쳐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하락 조정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어느 타이밍에든 올라와 줄 수 있는,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이때 3일 동안 상승했던 이만큼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모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봉에서 다시 한번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부터 지금 이때 상승했던 폭만큼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일단 0.0 사이는 돌파해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0.0 사이까지 뭐 터치할 수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돌파는 못할 거라고 봐요. 돌파는 못할 거라고 보고 일단은 올라와 준 이후에 다시 눌러주면서 단기 이평선들을 완전 그 장기 이평선 위로 당겨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당겨주고 그 다음에 눌러줘서 완전 이평선들을 정배열로 바꿔준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서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면 그때는 이 0.0 사이 이 저항을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0.0 사이 저항이 보시면 이때 깨진 거예요. 작년 8월 25일 날 깨고 내려서 한 번도 이 0.0 사이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올라와 준다고 하면 0.0 사이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저는 기대해 볼 수 있고, 만약에 0.0 사이를 넘어가게 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처럼요. 이때처럼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왼쪽 팔, 왼쪽 어깨, 그다음 머리, 오른쪽 어깨, 그리고 오른쪽 어깨의 끝이 이제 좀 과하게 내려왔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이 오른쪽 팔을 만드는 그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0 사이를 넘어가면 굉장히 이제 이더리움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BTC 마켓에서 상승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고, 이번에 알트코인들이 이번에 본격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더리움도 0.0 사이를 넘어가서 큰 상승을 할 수 있다, BTC 마켓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이트코인을 보도록 할게요. 라이트코인 보시면 일단 라이트코인은 이제 작년 말부터 이렇게 상승을 했죠. BTC 마켓에서 상승했고 올해 4월달까지 큰 상승을 한 이후에 지금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조정을 거쳤습니다.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상승을 크게 해주면서 라이트코인은 조정을 거쳤고요. 하락세경 돌파한 이후에 장대양봉 만들어줘서 뛰어넘은 이후에 15일 평선에 안착했고, 지난 저항이었던 0.013, 이 0.013 라인이 이때 거의 한 달 동안 여기 저항으로 작용됐던 라인이에요. 이 저항으로 작용됐던 0.013 라인을 현재 돌파해서 안착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장기 평선들은 정배열되어 있고요. 15일 평선만 여기서 올라와줘서 50일 이평선과 이제 골든크로스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제 라이트코인은 지금 이제 쌍바닥 찍고 이제 올라와주면서 다시 0.02 라인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번엔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반감기 이슈와 이제 맞물려 있기 때문에 0.02 라인도 저는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에 라이트코인은 정리를 이제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알트코인도 마찬가지긴 한데 아마 라이트코인이 좀 먼저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6월 초에 이제 라이트코인은 저는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에 라이트코인 반감기가 있고요. 보통 이제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감기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에서 한 2달 전에 미리 고점을 치고 이제 조정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먼저
먼저 한번 상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받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알트코인들도 이와 같이 이제 순환매가 돈다라고 하면, 만약에 라이트코인이 먼저 이렇게 올라와서 뭐 직전 고점이었던 0.02 라인까지 넘어가지고 큰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라이트코인 물량을 진짜 최소 홀딩 물량만 남겨놓고 정리를 해주시고요.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아직 만약에 순환매가 나오지 않은 그런 알트코인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알트코인에 관심을 두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총 차트에서 채널 중심까지 닿기 전에는 알트코인 순환매가 돌면, 그 순환매 돌 때 먼저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 중에 포트폴리오에 그런 종목들은 매도를 하셔서 다른 아직 올라가지 않은 알트코인으로 들어가셔도 된다. 근데 이제 만약에 시총 차트에서 채널 중심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면, 잠깐만요, 시총 차트를 시총 차트를 보고요. 시총 차트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트코인을 봤는데, 라이트코인이 막 그 BTC 마켓 고점을 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충분히 펌핑이 나왔습니다. 6월 한 뭐 중순쯤에 펌핑이 나왔는데, 그때 시총 차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채널 뭐 중심, 채널 4분의 1 지점, 4분의 1 점을 뭐 넘어가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이때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알트코인이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런 알트코인으로 교체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굳이 비트코인 교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트코인을 매도할 타이밍인데 그때 시총 차트가 채널 중심 근처에 와 있다, 중심 근처에 와 있다라고 하면 그 알트코인들은, 그 해당 알트코인은 다 매도하시든지, 다 매도해서 현금하시든지, 아니면 다 매도해서 비트코인으로 바꾸시든지, 그런 식으로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BNB를 보도록 할게요. BNB 차트는 트레이딩뷰.com 차트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BNB가 이제 굉장히 큰 상승을 했잖아요. 현재 지금 38,254토시입니다. 거의 뭐 4만원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큰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BTC 마켓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비싼 느낌이 안 든다는 거죠. BNB 같은 경우요. 보시면요, 일단 얼마 전에 5월 14일, 15일에 BNB는 이때 빠졌을 때, 이때가 이제 28,000사토시, 29,000사토시였어요. 그래서 이때도 뭐 원화 가격으로는 이제 우리는 느끼기에 BNB는 이미 충분히 이제 고점을 넘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때가 BNB 같은 경우는 이 채널의 바닥이었던 겁니다. 채널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BTC 마켓, 이 BNB 차트가 이 바닥에서 반등하는 이 신뢰도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현재 보시면 이 채널 하단부를 터치하면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채널 하단부 왔을 때는 BNB 같은 경우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채널 하단부에서 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현재. 그래서 BNB는 만약에 들고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뭐 굳이 BNB를 지금 매도해서 뭐 비트코인으로 교체하거나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때처럼 만약에 BNB가 BTC 마켓에서 채널 상단부를 터치한다, 이때는 비트코인으로 교체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BTC 마켓에서 봤을 때는 비싼 영역은 아닌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물론 이 상승하는 각도가 이제 가파라요. 되게 가파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렇게 상승 각도가 가파를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나중에 이제 이 각도를 낮추면서 상승을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이 시장이 성숙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BNB가 성장을 쭉 할 때까지는 이 각도로 성장을 하다가, 그 이후에 어느 정도 BNB 그 바이낸스가 그 성장을 멈추는 그 상태가 이제 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아마 이 각도도 줄일 것이라고 봅니다. 줄어들어서 이때는 아마 저점을 좀 낮추던가, 아니면 각도를 줄여서 비트코인 차트가 이렇게 완만하게 지금 가는 것처럼 BNB도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상승한다라고 하면, 뭐 지속적으로 이 각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요, 각도가 너무 가파른 거죠. 그래서 뭐 이 각도로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 뭐 BNB 코인 1BNB가 뭐 0.01, 0.01, 뭐 0.02, 나중에는 0.05까지, 그리고 0.1까지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1BNB가 지금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라고 하면 1BNB가 100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각도로 계속 상승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렇게까지 상승하는 거는 저는 쉽진 않다. BTC 마켓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 상승 각도를 줄여주는 타이밍이 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Q&A로. 예. 울프 윈드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한 분이 제기하신 세력이 서두르는 이유는 글로벌 경제 위기 전 한탕 챙기기 위해서다에 한 표를 보내며 제 의견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만일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와서 암호화폐 가치가 상승을 한다면 내년 초에 2020년 얘기하시는 거죠. 암호화폐가 급락을 맞을 것이라는 예상. 우리 중 상당수가 그런 예측을 하고 있으며 AI도 그렇게 예측한다고 하셨죠. 와 다소 앞뒤가 맞지 않게 됩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암호화폐가 오른다면 경제 위기가 다음 달부터 당장 벌어져도 6개월인데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위기를 수습하고 암호화폐가 급락을 맞는다라는 시나리오가 잘 그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가 경제 위기 시 각광을 받을 건데 경제 위기가 한창인 와중에 암호화폐가 급락할 수 있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일단 이거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뭐 암호화폐가 급락을 맞는다, 급락을 맞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채널 상단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뭐냐면 채널 상단부에 왔을 때, 비트코인이 채널 상단부에 왔을 때 그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페드가 양적 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MMT 이론을 꺼내들면서 돈을 풀어낸다 라고 하면 그때는 채널 상단부에서 조정을 별로 받지 않고 오히려 그냥 채널을 넘어가 줄 수 있는 겁니다. 넘어가 줄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이거를 터키 리라화로 설명을 드렸어요. 예전에 보시면 지금 이게 달러 대 터키 리라화 차트입니다. 달러 대 터키 리라화 차트고요. 이렇게 달러 가치가 터키 리라화 대비해서 계속 2008년도부터 상승을 쭉 했습니다. 상승을 쭉 했고, 여기서 이제 좀 확대해서 보시면요, 2017년도 이 터키 리라화 차트가 우리가요, 여기를 이제 보시면요, 이때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터키 리라화 차트 모양이 어떠냐면, 이게 이제 비트코인 2017년도 이 모습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 차트와 이제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비트코인 이 모습, 지금 비트코인 지금 이렇게 흘러갔던, 이렇게 해서 횡보하다가 급락하고 지금 돌아 나갔죠. 이 모습과 지금 터키 리라화 차트요. 네, 보시면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쌍봉 찍었죠. 뭐 쌍봉을 찍고, 이거 쌍봉 모습도 비슷하죠. 이렇게 올라가지고 여기서 옆으로 누워주면서 급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돌아 나갔습니다. 돌아 나가서 이렇게 상승해 줬어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위치는 비트코인으로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지금 이 정도에 있는 겁니다. 터키 리라로 본다라고 하면 뭐 한 이 정도에, 이쯤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흘러갔고, 이걸 이제 지워볼게요. 지워보고 다시 한번 좀 확대해서 이제 볼게요. 좀 줄여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본다라고 하면요, 지금 이 2017년도 모습이 비트코인의 흐름이고, 이렇게 올라가 준 이후에 보시면 비트코인처럼 상승해서 리라화가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갔습니다. 중간에 조정을 거쳤죠. 조정 거치고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채널 상단부를 터치했어요. 채널 상단부를 터치했는데, 채널 상단부를 터치해준 이후에, 그러니까 직전 고점에서 보시면요, 이 고점에서 조정을 한 차례 받고 그 다음에 이 고점을 넘어가 준 겁니다. 이때 보시면요, 고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으로 이야기를 하면 2만 달러 맞고 조정 받고 그 다음에 2만 달러 넘어가 주고요,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온 겁니다.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온 이후에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은 뭐 AI 차트로 얘기하면 AI 차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채널 상단부까지 뭐 올라와주고 조정받은 이후에 이렇게 조정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뭐 채널의 4분의 3 지점이든 아니면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와줬든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조정은 어찌됐든 여기서도 받은 거예요. 지금 터키 리라와도 받았고, 그 이후에 넘어간 이후에 채널 상단부까지 왔습니다. 상단부까지 온 다음에 여기 이제 흐름을 보시면 채널 상단에서 조정을 받지 않고 이렇게 채널 상단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횡보를 했습니다. 기간 조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채널 상단부를 돌파했어요.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왔습니다. 슈팅이 나와서 이 채널 폭만큼 올라와줬어요. 올라와준 이후에 다시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결국에 터키 리라화가 화폐 가치를 이제 급격하게 잃은 겁니다. 급격하게 잃은 것이고, 그러니까 터키 리라화가 시장에 많이 풀리면서 그 화폐 가치가 급락하다 보니까 이렇게 채널 상단부를 뚫어내는 거예요. 채널 상단부를 뚫어내면서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달러화 기준으로 마찬가지로요, 제가 이따가 마지막에 그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 차트 모습도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 보시면 비트코인도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보시면요, 비트코인도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도 여기서 물론 뭐 채널 이번에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뭐 채널 4분의 3 지점까지 올라오든가, 아니면 아까 이제 그 터키 리라와 차트처럼요, 직전 고점까지 올라와주고 조정받고요, 다시 넘어가 줍니다. 넘어가줘서 채널 상단까지 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터키 리라와처럼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그냥 넘어가 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채널 폭만큼 다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 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 이 채널 폭만큼 더 슈팅이 나와서 이렇게 올라와 준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예, 지금 이게 로그여서 여기서요. 여기서 슈팅이 나와서 이 채널 폭만큼, 만약에 채널이 채널을 제가 그려볼까요? 잠깐만요. 네, 그냥 이거는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채널 폭만큼 추가적으로 올라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 준 이후에 지금 이렇게 또 조정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터키 리라를 보면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다시 또 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채널을 또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터키가 여기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채널도 또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채널도 또 뛰어넘어서 이렇게 갈 수 있고,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채널들을 몇 차례 뛰어넘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슈팅이 나와서 거의 수직 상승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아르헨티나도 현재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은 우리가 이제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까 이제 비트코인 설명을 드렸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올라간다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결국에 그 경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만약에 그 페드가 돈을 풀어내면서 주식시장을 막 끌어올립니다. 다시 부양해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뭐 MMT론을 막 활용하면서 돈을 시장에 뿌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돈을 뿌려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다시 펌핑이 나오면서 뭐 전 고점 넘어갈 것이고요. 이미 아르헨티나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도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이 비트코인도 상단부를 뚫고 넘어갈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때는 만약에 이번 위기에서, 그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제 위기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경제 위기가 진행 중에 있으면서 암호화폐가 그 페드에서 어떤 양적 완화라든가 이런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채널 상단부에 미리 닿았다라고 하면 이때는 먼저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설명이 이제 길어졌는데 일단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따 잠시 뒤에 끝날 때쯤에 아르헨티나 설명드릴 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사실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경제 상황에 대해서 그때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정책 상황에 맞게끔 우리는 대응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도.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니키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예, 잠시만요. 경제 위기가 온다고 믿기에 일정 부분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여 들고 있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와서 원달러 환율차가 급격히 벌어져서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고 하면 은행에서 환전을 해줄까요? 혹시나 환전을 막지 않을까 해서요. 환전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마 위기 상황이 왔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달러가 이제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달러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고, 달러가 그 IMF 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MF 때 외환 보유가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내가 갖고 있던 달러를 은행에다 내겠다는데 은행에서 땡큐죠. 근데 아마 그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달러를 갖고 있으려고 하지, 오히려 달러를 은행에 내놓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달러 가져가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베티 썬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베티서님이 그 중국 세력들을 알고 계신다고 하고, 중국 쪽으로 좀 이렇게 중국 통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베티서님, 얘기해주신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력이 급한 이유는 지금 시장을 리드하는 세력은 중국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북한이 꼽살이 껴있을 수도 있다. 중국 주식 세력이 아니라 공산당 정부와 은행 간의 세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고, 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에서 손실될 예정인 자금을 빠른 시간 동안 회복하려면 스케줄을 좀 더 앞당길 필요가 있어 보인다. 화웨이가 무너지면서 중국 경제는 자국민이 으쌰으쌰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아마도 채널 상단까지 최대한 빨리 끌어올린 이후에
조막스 온 세력, 중국 일반인 세력, 뭐 아프리카, 브라질 등의 들이 이제 붙도록 시장을 개방하고 털어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허무맹랑한 아침의 헛소리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중국 위안화, 그리고 오전에 제가 그 로저버가 얘기한 6월 4일 이런 것까지 맞물려서 본다라고 하면, 그 중국에 돈 있는 사람들은 이미 저는 이런 부분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 특히 중국의 어떤 그 공산당 어떤 그 약간 기득권 세력들, 그리고 뭐 군부 세력들, 이런 사람들은 정보가 빠를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이미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자신들이 준비를 하기까지 그 지금 치료안을 넘지 못하게끔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막아 놓은 상태에서 자신들이 지금 빨리 자기가 갖고 있는 위안화를 달러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이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려고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중국 세력들이 이 시장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이 빠른 시간 안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저버가 그런 이야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6월 4일에 만약에 진짜 아까 이제 위안화 차트 봤던 것처럼 위안화가 7위안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결국에 로저버는 이제 그 사실을 이미 이제 알고 그런 그 타이밍 맞춰서 그런 트위터를 작성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어요. 예, 이렇게 보고, 예, 제가 봐도 베티서님이 코린이가 아닌 것 같아요. 예, 말은 계속 이제 코린이라고 하시는데 코린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꾸시님이 항상 현금화는 꼭 하시라고, 여러분 크게 올랐을 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조정받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냐면 비트코인 30% 조정받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0% 조정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30% 조정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고 하면, 근데 내가 나는 채널 중반까지 올라올 때까지 뭐 30% 조정은 나는 감수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스트레스 안 받고 감수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홀딩하면 되는 거고요. 나는 이게 두렵다, 지금 되게 만족스러운데, 지금 내 계좌가 되게 만족스러운데 30% 조정받는 게 두렵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정리를 일정 부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꾸시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 정도 만족하고 이 정도 수익에 만족하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현금화를 일정 부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놓고 왜 현금화 안 해놓고 빠져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올라도 좋고 빠져도 좋고 제자리에 있어도 좋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빠져도 오히려 지금 빠졌을 때 정리를 안 했는데도, 매도를 안 했는데도 좋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은 빠지면 나 추가적으로 더 싸게 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난 빠져도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른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게 본인이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만족스러운가, 내 수익이 생각해 보신 다음에 나 만족스러운데 빠지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일정 부분 빠져도 스트레스 받지 않을 만큼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저 이제 이 트론님 댓글 볼 때마다 항상 제가 웃거든요. 뭐냐면 트론님이 지금 닉네임은 트론인데 항상 그 트론 가자가 아니라 항상 리플 가자 이렇게 써주세요. 그래서 볼 때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리님이 트론 가장 이렇게 써주셨어요.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이렇게 재밌다고 느끼신 분 계셨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수경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이수경님이 비트 갖고 있는데 언제 메이저 알트로 바꿔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아마 최근 구독자시래요. 그래서 혹시 최근에 지금 요즘에 이제 신규 구독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면서 어떤 내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시간을 좀 투자를 하셔서 전 영상들 한 뭐 5개에서 10개 정도를 좀 빨리 보기로 보신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을 제가 이제 그 도미넌스 차트에서 보시면요, 지금 도미넌스 차트 이때부터 계속해서 올라올 때부터요, 그때 57.5를 넘어서서 올라올 때부터 계속 비트코인을 대형 알트코인으로 교체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할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지금 비트코인 비중이 많다라고 하시면 지금도 비트코인을 저는 알트코인으로 교체하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네, 다음으로
박태평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2017년 4월에 처음 비트코인을 구매하면서 5년 후에 보자라는 심정으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2월에 너무 떠들썩해서 15배 정도 수익으로 전량 처분했습니다. 굉장히 잘하셨네요. 거래소 불법화, 코인 거래 금지 등등 정부에서 설레발을 치는 바람에 겁이 나서 팔았던 거죠. 원래는 정말 5년간 묵혀두려고 했었습니다. 이후 암호화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 시장이 사라질 시장이 아니라고 확신을 가졌고 2018년 후에는 매일 차트를 들여다보며 거래를 했습니다. 수익을 낸 시기도 있지만 2018년은 처참한 마이너스의 기간이었습니다. 2017년에 거래 횟수가 4월과 12월 모두 대여섯 차례였는데 2018년에는 거래 횟수가 수백 회는 될 것 같네요. H채널을 들으면서 지금 2017년도 5월 시점과 유사한 분석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존버의 계절이 왔다고 봐도 되겠죠. 2월부터 그러니까 2017년도 처음에 4월달에 시작해서 그때 존버해서 2017년도 말에 이렇게 15배 수익으로 정리하셨던 것처럼, 근데 이제 2018년도에는 오히려 매매는 많이 하셨는데 마이너스였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채널 4분의 1 지점을 통과하고 있고 시총 차트도 채널 4분의 1 지점을 아직까지 통과하지도 않은 그런 자리고 2017년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자리라고 하면 굳이 이제 매매, 트레이딩, 많은 트레이딩을 할 필요가 없이 이때 4-5번 트레이딩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충분히 상승했다라고 판단됐을 때만 매매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존버의 계절이 왔다고 봐도 되겠죠. 2월부터 지금까지 하락 조정의 게임새만 보이면 일단 현금화해서 대피했습니다. 작년에 하락장에서 피본 경험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현재 상당한 수익으로 그동안의 손실분을 거의 다 메꾸었습니다만 만약에 2월의 물량을 그냥 홀딩만 했다면 오히려 훨씬 더 큰 이익을 볼 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2017년처럼 존버 모드로 가려고 합니다. 시총 채널 중반부에 이를 때까지 정도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총 채널 중반부에서 일정 부분 한번 현금화 해주고요. 그리고 2017년도 다시 정고점 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만약에 조정받아서 충분히 이제 다시 뭐 한 4분의 1 지점까지 시총 차트가 빠진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매수를 다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 비트코인 비중은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일정 부분에. 그래서 채널 중심에 온다라고 해서 제가 현금화 한다라고 해서 그 현금화가 뭐 현금 전량으로 다 매도해서 현금화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 금액의 최소한 내가 투자했던 원금 정도, 이 수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10배 수익 난 분들은 진짜 반 정도 매도하셔도 충분한 수익을 거두신 거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수익이 한 2-3배밖에 안 된다 라고 하시면 그때는 뭐 투자 원금만 일단 매도해서 현금화 하셔도 되는 거고요. 이게 그래서 각각 수익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각자 그 부분을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수익이 이번에 한 10배 정도 났다, 수익이 여러분들 투자 원금 대비해서 10배 정도 났다라고 하면 저는 적어도 30% 정도, 30% 그러니까 투자 원금이 한 3배 정도는 현금화 하시고 나머지는 비트코인과 일정 부분 최소한의 알트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우중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할게요. 리플 사토시 차트 보면서 혼자 연구해보다가 일봉상 지금 위치와 18년 9월 초 위치가 매우 유사한 흐름으로 진행됐더라고요. 20에서 50일 이평선 골든크로스를 위해 강한 슈팅이 나왔었는데 지금도 그 직전에 와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작년 하락장에는 코인 시장을 떠나 있어서 무슨 이유로 9월에 리플 슈팅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동일 세력이라면 정말 비슷하게 차트를 그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얘기해 주셨고, 일단 제가 오늘 뭐 리플 차트를 지금 바로 이제 펴서 볼게요. 오늘 리플 차트를 피지 않았는데 바로 이제 한번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지금 그 9월 달과 이제 거의 비슷하다. 작년 9월 달에 리플이 올라왔던 그 모습과 일봉이 이제 거의 이평선 골든 크로스가 났던 그 모습과 이제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보시면 지금요, 이거 지금 15일 이평선에서 이거를 20일로 고쳐볼게요. 예, 이렇게 고쳐보고 지금 이제 얘기해주신 부분을 보면 지금 이때 20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기 전에 그 모습, 이때 이 모습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이때 보시면 장대 양봉 나왔고요. 장대 양봉 나온 이후에 이때는 그 저점까지 내려와서
약간 이탈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쌍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슈팅이 나왔어요. 여기서 지금 저는 지금도 사실 여기서는 지금 4,000사토시까지 굳이 빠지지 않고 언제든지 저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비트코인 추가적으로 먼저 상승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때처럼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여기요, 지금 이 자리가 만약에 리플 이 자리라고 하면요, 이제 여기서 올라올 것처럼 보이다가 재차 하락하죠. 하락하고 내려오고 다시 양봉 만들고 이렇게 쌍바닥 찍고 그때 이제 올라옵니다. 근데 이 기간이 적진 않았어요. 8월 27일에서 9월 16일이니까 거의 한 20일 추가적으로 사토시 마켓, BTC 마켓에서 하락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올라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고 그냥 올라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골든크로스 만들어질 거예요. 뭐 이때처럼 해도 되고요. 예, 이거는 뭐 저는 상관없다. 지금 올라와도 상관없고 9월달처럼 올라와도 상관없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갱득 TV님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물어보셨고, 일단 뭐 비슷합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가 비트코인을 알트코인으로 교체를 하자고 해도 일정 부분 제가 홀딩하는 비트코인 물량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의 비트코인 물량은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뭐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이런 대형 알트코인들 일단 위주로 당연히 70% 이상 갖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20-30%는 소형 알트코인들로 갖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제 포트폴리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 포트폴리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알트코인에서는 리플 비중이 많아요. 리플하고 비트코인 캐시,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이렇게 비중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아이저스트 위시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슬슬 인간 지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완전 하락장일 때 유튜브에 비트코인으로 망한 얘기밖에 안 보였는데 이제 비트코인으로 돈 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슬슬 다시 유료 리딩방부터 온갖 다단계가 보이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비트 350만원, 500만원 할 때 주변인들한테 추천할 때는 듣지도 않고 나만 이상한 사람 돼서 그냥 조용히 매집만 했는데 1000만원 넘어가니까 주변에서 슬슬 관심을 갖네요. 저에게 물어봐도 저는 자세한 얘기는 안 합니다. 그동안 마음고생하면서 버틴 거 생각하면 비트코인 하락장 때 매집한 우리 해밀리 분들은 복 받으신 겁니다. 지금부터가 모니터링 잘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총 차트, 도미넌스, 비트 차트, 알트 차트 이렇게 쭉 모니터링 하면서 우리가 적절한 타이밍에 일정 부분 분할로 매도해서 현금화할 부분은 현금화하시고,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전환할 부분은 전환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 보면서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체크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미리 잘 준비하는 우리 해밀리 회원이 됩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예, H님 먹방 생방송 한번 꼭 해주세요. 예, 다음번에 우리 15,000명 되면 제가 일단 생방송 하겠다, 1시간 정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15,000명 됐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예, 이렇게. 예, 그때 먹방 할게요. 곰보 배추차 먹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송기봉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H님이 제시한 비트코인의 목표치는 $10,000, 현재가 8,800달러, 하나 기준은 1,250만원. 이 목표치가 언제 도달하는가가 문제다. 늦어질수록 알테 환경은 좋다고 봅니다. 갑자기 알테 확산 과정이 전개되면 도미넌스가 최고치에서 밀리고 있다. BTC에서 차고 나온 게 분명하다면 알테 혁명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알테 시장의 대장주로 트론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데 이더리움보다 더 좋은 플랫폼 환경이 있는지 아시는 분 답변 바란다, 얘기해 주셨고, 4월 28일에 박성현님 같아요. 제가 그때도 기억나는 것, 저도 박성현님이 시나리오로 이제 트론의 황제 등극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해주셨고, 세력은 트론을 택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그때 박성현님이 그때 또 다른 어떤 썰을 풀어주신다라고 했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다시 한번 이제 댓글로 트론 썰을 풀어주시면, 지금 타이밍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풀어주시면, 예, 그러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혹시 뭐 박성현님 말고도 트론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생각 있으신 분들은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베티 써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 차트 리스트 분석을 보고 그려봤습니다. 해밀리 회원분들과 함께 공유하여 논의해볼까 합니다. 주봉 차트에서 상승정, 조정폭에 대해서 그려보았고 크게는 80%, 적게는 30%가량의 조정을 보여왔습니다. 저 같은 코린이가 생각하기엔 안 털릴 수 없는 조정폭, 무조건 조정이 올 거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며 30%의 조정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지금 베티서님이 그려주신 이거를 한번 볼게요. 이게 아니라 잠깐만요. 예, 이겁니다. 보시면 지금 2012년도부터 비트코인이 이렇게 쭉 상승을 해주면서요. 그때마다 조정을 거쳤죠. 뭐 50%, 80%, 30%. 그리고 2015년도 바닥 찍고 2017년도 불장이 올 때까지는 거의 뭐 30% 넘는 조정들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있었습니다. 뭐 10% 이런 조정은 또 더 있었겠죠. 이렇게 조정이 있었고, 지금 그러면 30% 조정이 언제 올 것이냐, 지금 이제 그려주신 거예요. 만약에 지금 30%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조정이 올 수 있다 라고 이제 그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은 사실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정이 언제 올 거냐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면 저는 그 부분은 모르는 거죠. 순식간에,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상승 채널을 순식간에 깨버리면서 퍼스트성 기사를 날리면서 깨고 30% 조정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큰 시장의 방향성은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기적으로요, 만약에 개인들 롱 포지션이 많다라고 하면 퍼스트성 기사를 날리면서 세력이 한번 순간적으로 빼서 뭐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빼서 그 물량을 털어내고, 그 롱 물량을 털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원래 목표했던 그 방향까지 꺾을 수는 없다는 거죠. 목표치까지 가기 전까지는.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장에서 결국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데, 전쟁에서 승리란 뭐냐면 결국에 우리가 적어도 이 시장에 이 타이밍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뭐 채널 꼭지까지 다 먹진 못해도 적어도 채널 상단부 근처부터 분할로 이제 매도해서 나가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30% 조정, 이 중간중간에 이 전투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전투에서 밀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지적인 전투에서 밀릴 수 있어요. 근데 밀린 이후에 다시 또 전진하는 겁니다. 밀려주고 전진하고, 밀리고 전진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지 전투에서는 우리가 밀릴 수 있고 질 수 있지만 전체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면 된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우리가 목표했던 그 채널의 상단부까지 우리가 이 시장에서 끌고 나가는 게 그 전쟁에서 저는 승리하는 거다. 그러니까 전나구라고 하잖아요. 전나구가 되는 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슈용 기파니님이 지금은 싼 영역이다. 이렇게 본인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본인을 세뇌하는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을 세뇌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은 싼 영역이다. 이렇게. 예. 다음으로 지금 베티서님하고 슈용 김파니님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규현님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관점으로 접근할 때 분할 매도 시 얼마만큼의 코인을 매도해야 하는가입니다. 전체 코인 동일하게 원금 두세 배 현금하고 나머지 코인을 비트화할 때 분할 매도 시 비율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성향이 다 다릅니다. 목표치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어떤 분들은 이 정도 수익에도 만족하고, 어떤 분들은 조금의 조정도 용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하락도 견딜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기준은 뭐냐면 아까 지금 베티서님 의견까지 같이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30% 조정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일단 전제를 깔아 놓으시고요. 우리 상승장 목표치까지 올라올 때. 그럼 이 30% 조정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그 조정이 오는 과정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 라고 하면 받지 않을 만큼 현금화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꾸시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일정 부분 현금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을 한번 보시고, 객관적으로 보시고, 나는 이런 스타일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니까 난 그러면 매도를 해서 일정 부분 현금화 해야 되겠다. 그 비중을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전고점이 와도 거의 본전이거나 수익이 얼마 안 난 분들도 계시고요. 전고점에 오면 거의 뭐 수익이 10배, 20배 이렇게 나는 분들도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요. 그리고 지금 비트 도미넌스 시총 채널 설정으로 설명을 주는데 초보라서 그런지 저는 잘 안 그려집니다. 채널도 중심값만 그려지고 4등분이 안 되어지네요. 이거는 지금 이 채널 그리시고요. 여기서요. 채널 그리시는 건 아실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그립니다. 채널 그리시고 중심선 그리신 다음에 이렇게 여기 밑에 하나를 더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를 더 중복해서 그리시면 4등분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선을 추가적으로 바꾸시면 돼요. 바꾸시면 이렇게 여기서 뭐 추세줄로 바꾸셔도 되고 그냥 이대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다른 방법으로 그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각자 이제 편하신 대로 그리시면 돼요. 뭐 정해진 건 없으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물어보신 게 뭐였죠? 예, 이렇게. 그리고 비트코인 시총 차트는 토탈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토탈로 검색하시면 되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BTC-D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제 이거 또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예, 지금 메인코인님이 물어보셨어요. 네, 그리고 28일 새벽 2시경에 52 이스케이퍼님이 28일 새벽 2시경부터 갑자기 과매수가 있는데 이런 건 어찌 봐야 되는 건가요? 이 과매도와 과매수가 아마 그 변동성이 막 커졌다, 왔다 갔다 했다, 뭐 이 얘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시장이 출렁거릴 때마다 변동성은 커질 수 있고, 그때는 당연히 이제 매수 물량이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종목마다 그리고 달라지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존최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노멀 시대의 불확실성의 미래니까 과거의 패턴만으로 편향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현재 미국 오하이오주에서는 세금 보고 시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고, 세계 최대 자산 관리 금융그룹 피델리티도 곧 비트코인 서비스 개시한다고 뉴스 나왔습니다.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서비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서비스는 모르겠지만 이미 커스터디 서비스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계속 제도권에 편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금융위기 시 엄청난 또 다른 양적 완화, 뭐 Q4, Q5, Q6 아니면 MMT론에 의한 무한 돈찍기, 기득권 금융 세력의 달러 자산 보존 금고나 화폐 인플레이션으로 생기는 화폐 가치 도피처로도 생각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암호화폐, 인공지능, 로봇, 5G 가상현실, 그래서 전 비트코인, 금과 은 세 가지를 조금씩 분산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비트코인도 매주 얼마씩 조금씩 분할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는 소수의 엘리트 집단, 금융 세력에 의해 설계가 됐고, 그 거대 금융 세력들이 이미 전 세계 기존 화폐는 거의 수명이 다 돼서 앞으로는 암호화폐로 자연스럽게 연착륙하듯이 기존 화폐들과 함께 공존할 거라 예상이 됩니다. 2008년도 비트코인으로 처음 세력들이 발표하면서 테스트를 해서 살아남아 이제 서서히 자리 잡았고, 앞으로 금융위기가 나서 엄청난 돈을 찍어내게 되면 그 돈들이 암호화폐로 흘러들어가 스펀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은 생략을 할게요. 생략을 하고, 중간에 좀 이제 혹시 이제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략을 하고, 마지막 부분부터 읽어볼게요. 과거 10년 동안의 비트코인의 패턴을 분석해 봤을 때 금융위기가 나고 양적 완화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오는 비트코인 반감기 2020년 5월 6월에 또 오죠. 그때마다 비트코인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할 겁니다. 올해 이제 브렉시트,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 연준의 금리 인하, 비트코인 반감기 등 제 생각에 2020년에는 10만 불까지는 아주 쉽게 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을 안 좋게 생각하는데, 큰 대세의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너무 편향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집니다. 금융위기나 노후 대책으로 보험으로 금과 은 그리고 함께 비트코인도 꼭 구입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뭐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 해밀리 여러분들은 아마 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됐고, 이런 기본적인 지금 존채님이 쭉 정리를 해주셨어요. 정리해 주신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시장에 들어오셔서 투자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글을 써주셔서 한번 쭉 정리를 해서 읽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코인 참수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확 넓어진 코스닥 특례 상장, 불장의 끝 개미들 피 쫙쫙 빨아먹는 정책이 나왔네요. 코인판 ICO 끝판왕 보는 듯합니다. 금융세력 패턴은 투자시장에서 비슷한 작전으로 빨아먹네요. 이렇게 얘기해줬고, 지금 코인참수님이 올려주신 이 글을 보니까요, 지금 보시면요, 지금 코스닥에서 확 넓어진 코스닥 특례 상장, 올해 700개 기업 공개 도전 사상 최대. 그래서 이익 못 내도 기술 성장성 있거나 독창적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 상장이 가능하다. 증권사에도 대박의 문이 열렸대요. 그래서 IPO, 올해 이제 기업 공개 IPO에 도전하는 기업이 사상 최대 규모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코스닥 특례 상장이 기술력 성장뿐만 아니라 사업 모델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IPO에 나서는 기업이 줄을 서고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코인 참수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결국에 지금 코스피 이 거래소가 주식시장이 저는 이제 안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럼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마지막에 펌핑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우리 ICO로 펌핑들 먹고 개인들 이제 ICO에 다 들어가게 해서 물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 플러스 저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주식시장 그 기존 증권사들이 시장을 다 뺏기게 생겼다. 위협을 느낀 거죠, 기존 증권사가. 그래서 야, 우리도 이 암호화폐 대응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면 기존에 코스닥 상장하는 부분을 좀 더 쉽게 좀 조건을 낮춰서 쉽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정책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개인들의 진짜 아까 딱 코인참수님 비교해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비유해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진짜 개미들 피를 쫙쫙 빨아먹는 정책이 될 것 같아요, 이 정책이. 그리고 이제 결국에 그 물린 사람들이 마지막에 울며 겨자 먹기로 털어내고 비트코인이 채널 상단부까지 왔을 때, 그때 이제 비트코인으로 또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최악의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으로요. 다음으로 이제 와사비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이더 홀딩 물량 유지하면서 초과 수익분으로 대형 알트 중 리플, 이오스로 추가 매직, 리밸런싱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오스가 먼저 가나 봅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추격 매수하지 말고 기다리면 순서가 오리라 봅니다. 리플도 BTC 마켓에서 곧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공유해 주셨고,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사비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면, 잠시만요. 예. 비트 도미넌스 N자형 하락 임박, 대형 알트 비트 대비 상승 임박했다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와사비님이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보면요, 지금 이 바이셀 지표에서 지금 이때 셀 신호, 바이 신호, 셀 신호 나왔고, 지금 바이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 상승하기 직전에다. 그리고 지금 바이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어느 타이밍에 뭐 오늘 상승하든, 아니면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해서 뭐 2주 뒤에 상승을 하든, 어느 타이밍에 상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리다. 리플 같은 경우는 여기 써주셨어요. 언제 폭등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다, 이렇게 써주셨고, 지난주 좀 읽어볼게요. 와사비님이 써주신 내용을. 현재 비트 도미넌스가 하강 채널 상단 영역에 있습니다. 올라갈 폭보다 내려갈 폭이 훨씬 크므로 비트 도미넌스의 하락이 임박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대형 알트의 비트 대비 상승이 임박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리플과 이오스 중 이오스가 먼저 출발했다. 그렇다라고 하면 리플도 이제 곧 출발할 준비를 마치고 출발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사비님이 지금 트레이딩뷰에 이렇게 좋은 자료를 계속 공유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 최근에 이제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 트레이딩뷰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무료 가입하시고, 와사비님 팔로잉, 그러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이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거는 제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다른 분들 제가 더 있는데 일단 생략을 하고,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좀 시간이 길어진 관계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아르헨티나 기사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분들은 시간 순서대로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이제 지금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져서, 예, 오늘 윤병열님이 그 아르헨티나 관련된 기사를 올려주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비트코인이 전고점인 2만 달러를 돌파했네요.
물론 그들만의 리그겠지만 웃돈을 2배를 주고서라도 비트코인을 사려는 아르헨티나 국민들 모습을 상상하니 씁쓸하며 남의 일 같지가 않은 마음입니다. 2017년 9월 중국 시장 폐쇄 이후에 코인에 입문해서 누구나 그렇듯 처음엔 이익을 보고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결국 마이너스 90%까지 쓴맛을 봤지만 아직 희망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적은 돈으로 하다가 끝자락에 상승장 끝자락에 큰 돈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게 지금 윤병일 님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경험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조금 돈 투자했다가 나중에 상승장 채널 끝자락에서 그때 오히려 현금화할 타이밍에 큰 돈을 뭐 처음 투자했던 돈에 막 10배 이런 돈을 투입하시는 분들 계세요. 절대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마이너스 90%까지 쓴맛을 받고 아직 희망을 갖고 버티는 중입니다. 이제 조만간 저는 좋은 그래도 우리한테 소식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름 사업을 해왔고 IMF 간접 체험, 리먼 사태 직접 체험 겪으면서 버티는 힘과 시장을 바라보는 해안은 남에 뒤지지 않는다 자부했는데 막상 10분의 1 토막이 나니 멘붕도 오고 이래저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직도 원금 대비 지금 이제 마이너스 50%까지 올라오셨대요. 마이너스 50%지만 이전과 틀린 점은 메이저 알트만 투자하는 것과 그리고 H채널을 통해서 배운 차트 분석법을 매일 연습하며 요즘엔 집사람한테도 친한 친구 놈한테도 개인 강의하는 안목과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바라는 것도 사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채널의 목적이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해서 뭐 지금 파셔라 이게 아니라 결국에 여러분들도 지금 윤병열님처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이 방송을 하지 않아도 이 정도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이제 매도해야 될 타이밍이구나, 지금은 비트코인을 사야 될 타이밍이구나, 아니면 차트를 보면 차트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이런 눈을 여러분들이 직접 기르시는 게 제가 채널을 운영하는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이렇게 이제 됐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충분히 저는 좋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윤병일 님이 아르헨티나 이제 기사를 공유를 해주셨는데 이 기사를 보면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르헨티나 이제 페소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1일 비트코인은 39만 4천 페소 2만 달러 이상으로 2017년 암호화폐 전성기 때 최고가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했고 차트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보시면 아르헨티나 이거는 지금 비트코인 차트인데 아르헨티나 시장에서 이제 비트코인 차트예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미 지금 우리가 시장을 보는 위치는 여기잖아요. 여긴데 아르헨티나는 이미 전고점을 넘어가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위터에 멕시코 기반 투자자가 이렇게 올렸어요. 아르헨티나 사람이 사상 최대 최고점에서 비트코인을 샀다면 2017년 자신의 은행 계좌에 돈을 남겨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은행에다가 페소를 넣어놓는 것보다는 더 나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기사를 공유해 주셨고 보시면 이런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가 아르헨티나에서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잠깐만요. 예. 지금 이거는 예. 잠깐만요. 제가 차트를 아르헨티나 이 차트가 아니고요. 리라와 차트. 예, 지금 바로 키도록 하겠습니다. USD 아르헨티나가 A. 예. 예, 아르헨티나 이제 페소 차트를 제가 키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그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외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외환 위기를 겪고 있고 지금 보시면요. 외환 위기뿐만 아니라 뭐 거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저는 이미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아르헨티나는. 지금 이게 아르헨티나 환율 차트입니다. 환율 차트고요. 이거를 이제 주봉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주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차트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채널을 한번 이제 그려서 보도록 할게요. 채널을 그려보면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아르헨티나 2008년도 2007년도 이때 IMF 죄송합니다. 서브프라임 때 서브프라임 지나고 나서 환율이 좀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이때가 얼마냐면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전에 2007년도에는 1달러가 얼마였냐면요. 1달러가 3페소였어요. 3페소였고 서브프라임을 겪으면서 조금 올라와서 3.5, 뭐 3.6 많이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는 지금 1달러가 44페소까지 올라왔습니다. 44페소까지 올라왔고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왜 그러면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지난 전 고점을 넘어가면서 슈팅이 나오고 있는가라고 하면 지금 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아르헨티나 페소화가 채널을 넘어가기 직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아까 이제 보셨죠? 아까 터키 리라와 보시면 지금 이때요. 이때 지금 터키 리라와가 이때 이렇게 채널 상단부에서 지금 아르헨티나가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그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터키 리라와 움직임이 이렇게 된 거, 아르헨티나에 좀 부자들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아르헨티나도 그 사람들 알고 있는 겁니다. 터키 리라와가 이렇게 움직인 거를. 그러면 이 채널 상단부에서 돌파가 되면, 이미 돌파가 됐죠. 이때 돌파가 됐고, 돌파돼서 왔다 갔다 하다가 슈팅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르헨티나 국민들, 어느 정도 이제 정보가 있는 사람들은, 야, 우리나라도 지금 이 채널 상단부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채널 상단부를 이렇게 수렴을 하다가 돌파가 됐어요. 이미 직전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보시면 또 여기 보시면요, 이미 이 직전 고점을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이제 그려질 거냐, 결국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그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지금 이 차트가 이렇게 그리지 말고 다시 위에 그대로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또 채널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이 슈팅이 나와서 지금 이미 이제 돌파가 된 겁니다. 돌파가 됐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웃돈을 주고도 거의 2배,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나라보다 거의 2배 가격으로도 아르헨티나 돈을, 그 페소를 빨리 팔아서 비트코인, 달러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달러는 원하는 만큼 못 바꾸니까 비트코인으로 바꾸려고 하고, 지난번에 우리나라로 와서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 30% 프리미엄을 주고요. 피를 주고 비트코인을 구매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이제 30%를 주더라도 어떻게 보면 2배 주고 사는 것보다는 싼 거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이제 계속 발생되고 있고, 그런 수요가 지금 현재 다른 나라, 뭐 한 나라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아르헨티나, 뭐 베네수엘라, 터키, 이란, 이런 나라들에서, 그리고 브라질까지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수요들이 몰리면서 비트코인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지금 올라간다라고 하면 터키 리라와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슈팅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올라와주고 눌러준 이후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빨리 돈을 받고 싶어 하는 거고, 지금 여기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44에서 150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150. 1달러가 150페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달러가 150페소. 그렇기 때문에 1달러가 3페소였던 적에서 거의 50배 정도, 50분의 1토막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채널까지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뭐 말도 못하겠죠. 그때는 완전 슈팅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주식시장, 아르헨티나 이렇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아르헨티나 금리가 지금 70%예요. 70%.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이자로 70%를 줍니다. 근데도 은행에 돈을 안 맡기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왜냐면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는 70% 주는데 돈의 가치는 4분의 1 토막, 뭐 10분의 1 토막 난다라고 하면 누가 돈을 맡기겠어요. 빨리 이거를 실물 자산으로 바꾸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아르헨티나 주식시장은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계속. 지금 잠깐만요. 이거를 주봉으로 이제 고쳐보면, 월봉으로 볼까요? 보시면 2008년도 이후부터 아르헨티나 주식시장이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경제 상황을 보면 실제 경제 상황은 굉장히 망가져 있고, 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경제 상황이요. 그런 상황인데 주식시장은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좋다라는 거죠.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좋은 게 아닌 거고, 이거는 결국에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모든 돈을 실물자산인 걸로 바꾸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이렇게 펌핑이 나온 거다. 그리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경기가 침체 국면에 있는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다는 거는 결국에 아르헨티나는 이미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 중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중국의 위안화, 그 중국 위안화 7위안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사실 그런 겁니다. 7위안을 넘어가게 되면 다른 나라도 아니라 이제 중국이 7위안을 넘어갔다라는 건 중국도 본격적으로 아르헨티나라든가 터키와 같이 이런 환율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위험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들어간다, 진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그리고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내용, 그리고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좋은 내용 공유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그리고 이제까지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